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문자를 하나 보내주셔서 요거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9361번님,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는 뭡니까? 이래 하셨습니다. 네, 민주주의는 네. 민주주의의 여러 형태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거죠. 예.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평등권을 강조해서 시민권의 공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 자유주의는 자본의 자유를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민주주의 안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또 무슨 뭐 공화제 민주주의도 있고 또 이민민주주의도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평등과 자본의 자율이 만나서 네. 꽃을 피웠던 나라가 미국 민주주의예요. 미국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자유민주주의는 상대적으로 다른 민주주의보다는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예. 정치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노동일 교수님, 네. 또 5164번님 하고요. 그다음에 4867번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원 집정부제로 가면 조금 더 정치가 안정되고 의원들의 수준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5164번님이 의원 내각제 할 만한 수준이 우리 국회의원들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 수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수준의 국회의원을 뽑는 국민들의 의식적 수준도 아직은 좀 의원 내각제 하기는 힘들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원 집정부제와 의원 내각제 이 제도의 어떤 장단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뭐 이제 이원 집정부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대통령과 총리를 별도로 선출하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뭐 외치 이른바 이원 집정제로부터 국회에서 뽑히는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훨씬 더 복잡한 체제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이론상으로는 의원들이 네. 좀 더 책임을 가지고 네. 우리가 뽑는 총리가 정말 대단한 그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네. 뭐 잘 뽑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성숙한 그런 걸 할 수도 있겠지요. 네. 그러나 이제 만약에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당에서 뽑혀버리면 예. 이도저도 안 돼 버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치는 어디고 외치는 어디까지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지금 이원 집정부를 하고 있다면 예. 그렇게 이제 내치 외치를 가른다면 예. 사드 문제는 내치입니까 외치입니까 그렇죠? 예.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는 내치입니까 외치입니까 북한이 예. 참가하는 문제 예. 이런 문제는 늘상 다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게 것이고요. 예. 의원 낙제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의회가 그대로 행정부를 구성하는 예. 의회와 행정부 일치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정말 참 그 서구 민주주의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것이요. 뭐 서구에 많은 나라들이 좀 이제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나 지금 만약 우리가 그렇게 의원내각제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은 의원입니다. 예. 그러면 그게 견제와 균형이 안 되는 예.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칫하면 아주 엄청난 부패한 그런 나라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렇겠네요. 뭐가 먼저 닭이 먼저 딸기이 먼저냐 하긴 어렵지만 예. 그런 제도를 먼저 갖춰놓으면 의원들이 더 수준이 올라갈까? 아니야. 의원들이 수준이 올라가야 할 수 있어. 예. 이건 뭐 쉽지 않은 논쟁인 거죠. 예. 제가 짧게 조언을 드리면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원 집정부제를 선호합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 4년 중임이든 5년 단임이든 간에 네. 대통령제는 대한민국에서는 폐기돼야 됩니다. 예.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권력이 대통령 중심으로 슬서버리고 언론까지도 예. 이런 방식 그리고 그 대통령은 5년 뒤면 다시 구속되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는 거는 정치가 복원돼 정치가 아예 실종돼 버립니다. 네. 바꾸자. 그러면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내각제예요. 네. 근데 내각제는 아직 우리 국민들이 받아주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각제 모든 것을 다. 그러면은 그 두 제도가 상대적으로 장단점을 취할 수 있는 이른바 그 과도기적인 한계로서는 예. 문재인 대통령제가 괜찮다. 역할을 정확하게 해서 예. 이것이 성숙되면 내가 의원 내각제를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회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또 국회가 능력이 없으면은 오히려 다른 정당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독일형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지금으로서는 자선책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제를 저는 주장합니다. 5164번님 대통령제보다 아까 질문하신 분인데요.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대통령제보다 더 제왕적 국회의원이 나올까 봐 두렵습니다. 아까 노정일 교수님하고 박선영 교수님 말씀이시고요. 4867번님 이번 집정부제에 대해서 그런 단점이 있었군요. 이렇게 말씀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민평당 출범과 미래당 당명 갈등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바른정당 통합 반대한 국민의당 인사들 민평당 이렇게 출범을 시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는 착잡한 심정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아직도 이용호, 김성식, 이찬열, 송금주 의원 등 결론을 확실하게 못 내린 것 같은데 이용호 의원은 민평당 쪽으로 간다고 제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정치권이 신호당 체제로 재편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신오당 체제 이건 그 지방선거까지고요. 네. 지방선거 이후에 또 한 번 뭔가 또 요동치겠죠. 네. 그런 이제 그 지방선거 결과를 봐야 되는데 자칫하면 현재 이제 통합신당 아직은 이제 미래당이 확정된 건 아니죠. 네. 미래당은 본인들은 쓰기로 했지만 이제 당명 예. 갈등이 있으니까. 예. 어쨌든 그냥 가칭 미래당과 네. 민주평화당 이 두 당이 지방선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느냐 네. 하는 이제 그게 관건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양쪽에서 모두 뜨거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네. 그래서 자칫하면 이제 민주평화당의 일부는 또 민주당으로 들어가고. 네. 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하는 그런 미래당에서도 또 뭔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네. 현재 임시적인 어떤 정계 개편이 현재로서는 1단계만 이루어졌다. 네. 그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의 정치 지형은 3당 체제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민주평화당은 어떻게 되느냐. 민주평화당은 대부분이 다 호남 쪽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고요.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어렵습니다. 호남에서 승부수를 던져야 될 텐데 던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집권당 민주당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는 저는 일부가 또는 다수가 상당 부분 민주당을 가리라고 봐요. 저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가는 거죠. 그럼 국회의원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이런 것이니까. 그렇죠. 그럼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하면 본다고 보면은 기존은 3당 체제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그러면은 미래당은 어떻게 되느냐. 미래당은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면은 더 넓은 지형으로 나가겠죠. 만약 완전히 폭망해버리면은 어쩌면은 미래당도 허집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미래가 없을 수도 있죠. 어쩌면. 그래서 미래당은 어차피 지방선거의 선거에 따라서 덩치가 더 커지면서 더 빨리 가느냐 아니면 위축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긴 하나 정당 체제나 3당 체제로 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의 민주평화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상당 부분이 민주당 쪽이나 아니면 구조 정당 정도로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유승민 대표가 이야기하기로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유한국당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의 정계 개편 이야기도 상당히 아직까지는 모른다. 이렇게 확실한 거는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니까 남아있겠지만 지금 민평당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쪽으로 흡수가 되거나 또 자유한국당이 흩어져서 미래당, 가칭 미래당 쪽으로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정계 개편은 1차 임시 개편이라니까요.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분명히 해청모회가 또 있을 것이고요. 그렇겠네요. 근데 어쨌든 제3당 체제가 양당 거대 양당 체제가 이제 변화한다는 열망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제도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늘 그런 움직임만 있다 결국 그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도 만약에 이제 그 온전하게 양당이 다 통합이 되었고 조금 더 바른정당이 조금 더 사람이 많이 있을 때 이루어졌다면 굉장히 거대한 세력으로 해서 선거제도 개편에도 어떤 힘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거대 양당 모두가 선거제도 개편에 그렇게 열심히 나서야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자기들도 지금 이제 그야말로 거대 정당 프리미엄을 누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 정의당이 지금 심상정 전 대표가 그랬던가요? 홍준표 대표의 가랑이를 기어서라도 선거제도 개편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그런 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정의당도 지금 그렇고 정의당도 상당 부분 그래도 진보 정당으로서 이렇게 진짜 진보 정당으로서 오랫동안 이렇게 활동을 해왔고 그렇지만 상당한 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국민들 사이에서는 선거 결과는 항상 무슨 원내교섭단체 미달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걸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거대 정당들이 다 벽을 둘러 쳐버리고
뭐 초롱성을 깰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어쨌든 지방선거 이후에는 다시 한번 또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네. 바른정당이 생존하려면 아니죠. 그러니까 미래당이 생존하려면 네. 뭐 물론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원이라든지 뭐 조금 건질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광역단체장 상징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단 한 석이라도 건져야 되거든요. 네. 이겨야 되는데 서울시장에 지금 안철수 대표가 나선다? 예. 그렇게 하더라도 과연 뭐 가능할까? 예. 이런 점이 봤을 때는 결국 뭐 성적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양당이 지금 막 이제 창당하고 있는 마당에 뭐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예. 전도가 그렇게 밝지는 않다 예. 생각합니다. 박성민 교수님. 전도가 밝지 않죠. 그래서 우리 정치가 안 바뀌는 겁니다. 앞서 곽수진 교수님도 우리 국민들 여론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뭐 여론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구 정치는 양당 체제가 대부분 붕괴되고 있습니다. 네. 스페인 말할 것도 없고요. 네. 포르투갈도 그렇고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고. 네. 독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 프랑스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까지 해버렸잖아요. 예. 여유가 없어도 서구 정치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사실은. 자, 이런 와중에 선거 제도까지도 양독점 정당이 안 바꿉니다. 유리한 구조를. 네. 정의당을 한번 봐보세요. 정당 득표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서만 있고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 반도 안 됩니다. 이런 방식. 그에 비해서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은 더 이상해요 또. 이거 좀 바꾸자 합리적으로. 안 바꿉니다. 네. 그거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치에도 독점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바꾸게. 그러나 지금 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문제하고 개헌 문제를 같이 지금 연결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호응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미래당은 제3지대 정당으로서는 저는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그런 점에서 뭐 광역단체장 한 명도 중요합니다만은 정당은 비전이거든요. 네. 전국적으로 만약 수도권 같은 데서 특히 네. 자유한국당을 미래당이 이겼다. 또 기초라든지 의원도 많이 나왔다라고 말하면은 저는 자유한국당은 정말로 저는 바닥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 되면 상황이 전혀 달라지고 예. 그 상황 달라진 것은 2년 뒤에 예. 총선에서 뒤집어지는 거죠. 그럴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미래당은 상당 부분 저는 선전할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네, 아까 이제 뭐 서구에서 뭐 다당제가 어떠한데 그건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고요. 사실은 의원 내각제에다가 예. 또 다당제가 가능한 그런 어떤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독일 같은 경우 우리가 늘 지켜보지만 좀 더 뭐 집권 기민당이 사실 못 점했잖아요. 과반수를 네. 점하지 못해 지금도 여전히 뭐 3인당과 계속 뭐 그 연정을 하려는 네. 그런 타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다당제 3당 4당이 존재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제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워낙 소선거구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네. 뭐 한 지역구에서 한 명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그 지역구에 탄탄한 한 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도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정말 뭐 미래당이든 민주평화당이든 생존해서 앞으로 우리 정말 정권에서 어떤 정치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해주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바라는데 이게 전도가 밝지 않아서 참 그런 말씀들 죄송한데 어쨌든 그 자유한국당이 뭐 거의 선거 끝나면 망할 것이다. 그건 뭐 본인의 희망인 것이고요. 예. 뭐 어떤 우리가 어떤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제1야당이라는 것은 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예. 어쨌든 상당히 더 가보면 그야말로 뭐 싫어하지만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지금 돼 있잖아요. 많이 네. 지금까지 온전해 있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참 먼저 만약 개헌을 하겠다면 그 문제도 정말 뭐 헌법에 뭐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둬야 되는 건지 예. 뭐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개헌을 기왕한다면 그런 것도 좀 분명히 좀 초점을 맞춰서 정치 체제가 개편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네. 정치 변화를 볼 때 네. 기성의 정치의 관성만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세계 변화에 우리가 굼뜹니다. 잘 몰라요. 조선이 그래서 많았던 겁니다. 네. 지금 정치적인 격변이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예. 미국도 지금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도. 예.
앞서 내가 남유럽을 얘기하니까 우리 노 교수님이 뭐 그냥 폄하하는 발언을 해버렸는데. 아니 무슨 말 왜 폄하라고. 제가 의원 내각제가 예전에 있었다고 그게 왜 폄하. 의원 내각제 전혀 폄하 아닙니다. 불구하고 의원 내각제에도 불구하고 서유럽 정치는 대부분이 양당제였습니다. 진보정당과 중도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이 1당 2당을 만들어 왔고 네. 독일은 지금 기민당과 3인당이 대연정을 한 걸 대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 정도 된 겁니다. 오랫동안 그래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이 두 개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양당 체제가 되어 왔다는 겁니다. 예. 영국도 당 많습니다만 양당 체제 되어 왔잖아요. 최근에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예. 최근에 스페인의 포데모스는요. 예. 집권한 지 3년도 안 됐습니다. 지금 제 3당인데 2당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권당 됩니다. 오스트리아는 27세의 정치인이 쿠르자라고 하는데 총리가 됐어요. 이탈리아 오성운동에서는 여성이 로마 시장이 됐습니다. 예. 거대 정당들이 아닙니다. 예. 그동안에 아무 힘도 없었던 뭐 조그마한 정당들이었는데 예. 이것은 뭐냐면은 이걸 분석하는 학자들 얘기가 뭐냐면은 유럽 정치든지 이민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랫동안 남유럽의 민주정치를 장악했던 양당 거대 체제가 붕괴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제가 방송에도 하고 있는데 예. 이거를 뭐 옛날부터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제가 말한 게 굉장히 이상해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안 폄하한 게 아니라니까 왜 그걸 이상하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건 분명 그 기반은 의원 내각제에다가 네. 예, 그런 다당제가 가능한 그런 선거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니까 폐마가 아니고 우리는 전혀 안 된다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미래적 그 뭐 국민의당이 잠깐 있다가 이렇게 거의 지금 쪼개지고 바른정도 마찬가지고 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반을 잃어버리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2등 해도 다른 정당 가서 상당할 수 있다. 이러면 그 가만히 있지만 네.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노동일 교수님 말씀은 뭐 절대 안 된다라는 그 절대성이 뭐 100% 절대성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제가 외람되게 가끔 우리 박상민 교수님한테 제가 장난을 걸 때 우리 국민의당 설명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하려고. 네, 이제 그만하려고요. 네, 국민의당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미래당 우리 미래당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미래라고 하는 그 아직 당으로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그럴까요? 청년들의 뭐 미래 우리 미래인가 하는 그 네. 하나의 정당 형태의 활동을 하는 일단의 청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가칭으로 미래당이라는 것을 등록을 했는데 청년전당 우리 미래 이쪽에서 했는데 미래당이 이 약칭을 써버리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쓰지 못하도록 지금 소원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양쪽이 다 접수를 먼저 접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기한 내에 접수가 안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판단을 하겠죠.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밖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네.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미래라고 하는 정당이 있었고요. 예. 우리 미래입니다. 우리 미래가 있었고. 미래당은 그것도 다르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사람들 듣기에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미감이 있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 미래가 그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미래당 한다고? 그걸 빨리 약칭으로 미래당을 등록시켜버려야지. 예. 이렇게 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지금 미래당이라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당에서 논의도 해왔고. 네. 그걸 막판에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하는 직전에 우리 미래가 약칭을 하다 다시 등록하는 것이 예. 정치적으로 맞는 것인가 법적으로 문제 논의를 하더라도 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어느 쪽도 양쪽이 다 선관위에 등록을 못 해버렸습니다. 예. 등록을 못했을 경우에 이 경우는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밖에서는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네. 그거는 우리 당 그러니까 이건 양쪽이 안 됐으니까 어떤 방식이든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면은 그 결론에 네.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 당은 안 된다. 약칭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못 쓰는 거죠. 네. 아니, 현재 그 공식적으로 등록된 미래당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네. 우리 미래만. 예. 그냥 청년정당 우리 미래. 예. 이렇게 있는 당이 있었고. 예. 근데 그건 이제 그 당은 이제 약칭을 어떻게 쓰겠다는 건 등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예. 예. 일단 그 뭐 자기들 오래 썼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선점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우린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근데 같은 날 이렇게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5일 날. 예. 미래당이 우리가 공식도 미래당, 네. 약칭도 미래당 이렇게 쓰겠다고 이제 하니까 네. 부랴부랴 그 청년정당 미래연합 미래 우리 미래도 네. 아니다 미래당은 우리가 써왔던 것이고 그래서 네. 약칭을 미래당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관위에 같이 접수를 했는데 시간차는 조금 있었는데 예. 그런데 업무 시간이 6시를 넘겨버려 가지고 둘 다
어느 당이 먼저 신청을 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서 결정했다. 이것도 참 선관위도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예. 미래당이 좋은가 봐요.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서로 쓰겠다는 거 보니까. 예. 박미래 씨가 뜨는 거 보면은 미래라고 하는 이름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우리 개그고요. 우리 미래 앞에 제가 말씀하신 동안에 사이트를 들어가 봤거든요. 아, 예. 앞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젊은 정당, 열린 정당, 미래 정당, 우리 미래 이렇게 해놓고 있고요. 여기 김재동 씨가 자문위원으로 있네요. 보니까 있었네요. 3월 달에 작년 3월 달에. 예, 지난해 3월 창당됐죠. 예, 예. 창당돼서 그때 자문위원장으로 김재동 씨가 있었고 안철수 대표하고도 토크쇼를 한 적이 있네요. 보니까. 네, 네,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미래당의 약칭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자, 마지막으로 한번 간단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남아있다 그러면은 통합 미래당에다가 약간 힘을 보태는 게 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처럼 탈당해버린다 그러면 또 약간 힘이 빠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요. 저는 탈당하려고 봅니다. 저는 그건 오세훈 시장도 전 시장도 마찬가지고 예. 탈당을 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확고한 소신이 없으면은 네. 같이 하기 어렵습니다. 불안하잖아요. 그럼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 계산을 해보니까 무소속도 괜찮네. 네. 자유한국당까지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르겠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보겠죠. 그래서 아마 저는 원희룡 지사도 탈당하려고 봅니다. 예. 노선 교수님 뭐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 탈당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망설이고 있는 거죠. 뭐 합류하려고 했으면 벌써부터 진두했겠죠. 앞서 예. 나왔겠죠. 근데 지금 망설이고 있다는 건 벌써 마음이 떠났다는 얘기인데. 그렇군요. 제주도는 또 특성이 원래 무소속이 당선되는 게 상당히 많았던 그런 데가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당선 낙선을 좌우하는 거니까. 예. 원희룡 지사는 뭐 굳이 그렇게 뭐 당에 연연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어떻게 예. 말씀. 예, 아닙니다. 예. 예. 어떻게 하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미래당이 자유한국당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주시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문자 보낸 거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4867번님. 박 교수님 이몽 컨셉 유지하시려고 일부러 폄하라고 우기신 듯 한답니다. 4051번님. 미래혁신당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먼저 차별화. 자유한국당과 우리 미래당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죠. 우리 미래에 제일 대해서. 중요한 것은 예.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지나칠 정도로 이념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수라고 얘기합니다만 보수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이 정당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보수 세력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예. 미래당은 반드시 그것도 달라져야 할 것이고요. 예. 또 지금 민주당도 진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진보가 상당히 패권적인 진보가 많은 거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식에서 예. 그런 진보에 대해서도 견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으로 다 이른바 양날개로 건강한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네. 그 정당으로 나가야 국민들이 볼 때 이 정당은 진짜 이념 극단을 뛰어넘는 제3지대 정당으로 비상하는구나 미래로 가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려고 봅니다. 네. 노동 교수님. 그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이 이도저도 아닌 정말 중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자기가 어떤 진보든 보수든 예. 뿌리를 분명히 하고 예. 거기서 다른 제3의 길을 찾는 것이 중간지대고 제3의 정당입니다. 이게. 예.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 우리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뭐 진보도 보수 다 비판하고 진보도 보수도 다 포용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본인들의 정체성이 뭔지 분명히 하고 예. 그리고 나머지 다른 정체성도 우리가 포용한다. 예. 이런 쪽으로 가는 비전을 분명히 세워야죠. 예. 양벽을 허물어서 중도를 만든다고 하는 게 정말 정당과 가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래당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경민대학교 노정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성민 교수님 늘 두 분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씨 많이 춥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정입니다. 따뜻하게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